안녕하세요. 김사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많은 분들이 조사만 잘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향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까지 좌우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도 회사 내부 분쟁이나 금전관리 문제로 인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제기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주 업무상 횡령 변호사의 관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었는지, 개인적 사용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상 허용된 사용이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주 업무상 횡령 변호사가 경찰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보다 피의자의 진술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때 억울하다는 감정에 치우쳐 즉흥적으로 해명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무상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는 회계 처리 과정의 문제,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의 혼용, 사후 정산을 정제로 한 금원 사용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정리된 설명이 필요하므로 제주 업무상 횡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끝까지 솔직히 말해야 선처를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불리한 부분까지 모두 스스로 입증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 여지가 있다면 즉답을 피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제주 업무상 횡령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를 부르는 표현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설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 자료, 회사 내부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개인적 소비가 아닌 업무 관련 사용임을 보여주는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주 업무상 횡령 변호사는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사건을 재구성해 주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한마디 진술이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제주 업무상 횡령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